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입니다. 네,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고소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베트남 경찰서에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 경찰서에 가면은 처음에 베트남 경찰들이 민원실에서 거의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꼭 그 통역사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통역사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역사를 대사관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다를 텐데 이제 우리가 민간 통역사를 데리고 가니까 거의 이제 뭐 한국과는 굉장히 달라요. 베트남은 인민들이 경찰들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뭐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민원실에 가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거의 쳐다도 안 봐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참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을 기다리면은 베트남 담당 경찰이 왜 왔냐, 뭐 이제 증거와 뭐 그 이유들, 가장 중요한 게 증거겠죠, 증거. 증거와 이제 각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여권하고 비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자 검사를 했는데 뭐 비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가 항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비즈니스 비자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투자 비자를 만들어서 거주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결 고소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경찰서에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경찰이 조서를 컴퓨터로 이렇게 꾸미죠. 꾸미고 나서 나중에 우리한테 읽어봐라. 다 읽어보고 나서 우리가 사인하면 되는데 이 베트남은 우리한테 나중에 직접 쓰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통역사 데리고 와라. 그리고 직접 써라. 베트남어로 써야 됩니다, 이걸. 베트남어로 쓰고 또 통역사가 또 그 뭐 내가 이거를 뭐 통역했다 뭐 이런 것도 표기 이렇게 사인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루 진짜 뭐 하루가 거의 다 가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한국 정부가 좀 이렇게 고소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대사관이 뭐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지원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한국인들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베트남 경찰서에 가가지고 증거와 각종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또 통역사는 자신이 이제 이 통역을 했다. 그리고 뭐 통역사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한글로 쓰고 또 통역사가 베트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베트남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베트남어로 제가 쓰고 그리고 통역사가 이제 내가 통역을 이렇게 마쳤다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 경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시로 오라 그럽니다. 수시로 경찰서에 뭐 진짜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수시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9월에 이제 저희 임원이 횡령을 했어요. 횡령하고 절도를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카메라 CCTV 카메라에 그 증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저희 집에 침입을 해서 CCTV를 또 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당혹스러웠죠, 제가. 그랬는데 9월인데 10월, 11월 거의 두 달 동안 경찰이 수시로 오라 그러고 또 자신이 옵니다, 제 사무실에. 계속 와라, 또 자신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조사를 받습니다. 매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기술을 하고
제가 또 베트남어로 써야 돼요. 이게 쓰고 그리고 나서 사인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베트남 경찰서 갔을 때 그렇게 한 달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러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파 경찰서에 있었는데 뭐 당신은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서울 경찰서로 가라. 서울 경찰청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당신 뭐 또 한 달 정도 조사를 하다가 당신 이제 저기 뭐야 공안부로 가라. 공안부 제일 높은 공안부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 피고소인도 조사를 받는데 피고소인에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뭐 좋은 경찰도 있고 나쁜 경찰도 있겠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텐데 상당히 고소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전개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외교부 대사관을 통해서 최소한 통역사 지원, 뭐 우리가 50% 정도를 내더라도, 많이 100% 내더라도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지원. 그래서 이제 그 고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계속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베트남에서 1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연속. 그리고 제가 제 이름으로 그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거의 5년 내내 당했어요. 계속 당했습니다. 임원들한테 계속 당하고 직원들한테 계속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지치게 되고 그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가다가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한 달, 두 달 막 진행돼서 막 더운데 와라. 그래 가면은 계속 그거 쓰게 만들고 뭐 하고 또 다시 와라. 뭐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려면은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대사관에다가 이런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대사관에서 그 경찰서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트남 경찰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나게 되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저도 이제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한테 넘어가서 재판하기 전에 판사가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뭐 미리 얘기를 해주네요. 뭐 얼마 정도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이 2년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뭐 이제 경찰, 검찰, 판사까지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이제 봤는데 판사가 있고 옆에 이제 그 무슨 인민위원 같은 사람들, 인민위원 2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돼서 뭐 이제 통역사가 옆에 있으니까 통역사가 잘 들리지도 않죠. 통역사 통해서 통역을 받으면서 계속 일관되게 진술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바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고소인이 횡령을 하고 절도를 하고 증거인멸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성립이 안 됐고 그렇게 했는데 2년 정도 떨어졌어요. 2년.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한국에서도 그 정도 되면은 안 돼도 한 뭐 3년 이상일 텐데 2년 정도가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내막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러 가서 고소할 때부터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베트남 경찰들이 신경을 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정말 본인에게 좀 이렇게 처벌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처벌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힘들었고, 전에는 뭐 횡령하고 도망갔는데 잡을 길도 없고, 뭐 이런 뭐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진짜 돈을 먹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쏙쏙쏙쏙 잘 빠져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뭐 각종 사건들에 휘말릴 겁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횡령, 직원들의 횡령, 임원들의 횡령이 줄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협박. 저는 협박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협박을 왜 이렇게 제가 참 나이가 저보다 한 20대 20살 이상 어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하냐. 그래서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 누가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아파트에 산 게 아니라 베트남 집 있잖아요. 집, 베트남 집에 살다 보니까 옥상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각종 담장을 넘어올 수도 있고, 별의별 불안함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폭행에 휘말릴 수 있어요. 폭력, 폭행. 폭행, 폭력, 싸우는 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베트남에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딱딱딱 진행이 되는데, 베트남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대사관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 대사관에 꼭 연락을 해서 담당 경찰관 이름과 경찰서 연락처를 꼭 대사관에 알려주시면은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